제가 이건 빨간 사각형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명백한 사실로 네. 보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원본은 이거였고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끌어다가 보여줬다고 해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유 왔어요. 공감력 만렙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유 왔어요의 치유력 말렙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강력한 건강과 치유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많이 되어 있으시죠?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 들어보고 말씀드릴 조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역 축제에 방문했는데 한 기자님께서 저에게 축제 분위기 좋죠? 라며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꽃이 너무 예뻐서 사진도 잘 나와요. 교통체증이 심하고 거리 쓰레기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실 거고 저희는 가져온 쓰레기 잘 챙겨서 가져가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후 기자님은 해당 언론사 이름과 함께 그냥 축제 분위기가 이렇다 정도로 방송에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실제 방송에는 축제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 쓰레기 난립 등 부정적인 내용 뒤에 제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교통체증도 심하고 쓰레기도 여기저기 버려져 있어서 좀 불편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잘 처리까지만 잘라서요. 이 보도 때문에 저는 개념 없이 축제를 즐기기만 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뒷정리는 공무원 목? 그런 생각을 할 거면 축제 가지 마라 등의 악플이 달렸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만 편집하여 사용될 줄 알았다면 저는 절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인터뷰 영상을 삭제하고 싶은데 문제는 당일 기자님과 한 대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서 본래 인터뷰의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연자분의 의도하고 다르게 인터뷰 발언 중에 일부만 사용이 됐고 그리고 축제 현장 문제점이라는 부정적인 취지의 방송에 인터뷰가 사용이 되면서 사연자가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악마의 편집 같은 네.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악마의 편집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제가 준비해온 사진이 있어서 네. 그 사진 먼저 공유 드리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건 빨간 사각형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네. 이건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죠. 사실이죠. 명백한 사실로 네.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죠. 예. 그쵸. 여기 무슨 의문이 있지? 싶지만 만약에 이 그림이 원본은 이거였고 이 중에 하나만 잘라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다르네요.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죠. 사실 원래는 빨간 사각형도 있고 파란 사각형도 있고 노란 사각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끌어다가 보여줬다고 해서 네가 한 말 그대로 나갔어.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고 그 맥락 중에 그 사람이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를 무시를 하고 그 일부만 표현을 했다면 전 언론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재를 할 때 이 인터뷰를 어떤 목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사연자분께서도 내 인터뷰가 어떻게 사용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연자분이 답답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인터뷰에 응하기만 했으니까 본인이 증거가 없잖아요. 그쵸. 네, 이 증거가 없는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좀 조언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 영상이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상대방 쪽만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했을 때 좀 억울하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서는 이제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그 문서에 내가 인용이 된 문서라고 하면 이제 뭐 문서라는 거는 이 사안에서 이제 영상도 포함이 되는데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법원을 가거나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을 하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제도를 통해서 같이 인터뷰를 보면 인터뷰를 본 사람들끼리는 이 사람이 의도한 바가 다르게 나갔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원본 영상이 없는 것 자체로는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호 절차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강제력이 굉장히 높은 절차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좀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연을 접하면서
사실 저도 이렇게 세팅된 데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인터뷰 요청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험은 아직 없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없을 것 같고 갑자기 이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된다면 사연자분처럼 당황할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이런 경우에 좀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조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우선 우리가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부탁받았는데.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야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우선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걱정이 된다면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걸 우선 첫 번째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 전에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사전 동의를 받으실 때 이게 어떤 방송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인터뷰인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동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의를 한 번 해서 촬영을 하면 촬영된 영상이 공표된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 맘대로 처리하겠다, 내 맘대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선 명확하게 인터뷰의 목적을 인지하시는 게 좋고요. 동의할 때 이게 반드시 내 얼굴과 음성이 나가는 거에 전부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목소리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얼굴은 가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적 동의도 가능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신 경우라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초상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인터뷰에 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보내주신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 것 같지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이 사실은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연자분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자기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편집이 돼서 나간 상태고, 그리고 부정적인 인터뷰 내용이 나가서 좀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정정 보도 청구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나는 공무원분들만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좋은 깨끗한 축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나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 그쵸.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정정 보도 청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미 이제 오보로 인해서 본인이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기사를 삭제하고 언론사가 사과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기사 삭제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나는 기사 삭제가 됐으면 좋겠고 동의한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중재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시고 적절한 요청이다 하면 그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과 자체는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재위원회 가서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시면 언론사에서 그 부분을 수긍하고 자체적으로 사과 방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중재 신청을 하시고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요구사항 같은 거를 잘 전달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자분도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악플도 많이 달리게 되었잖아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희 이야기 듣고 좀 도움이 되셔가지고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저희 도움을 통해서 그 상처도 아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세상은 넓고 언론 피해는 다양하다라는 걸 이제 공유 왔어요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피해든 100% 다 피해갈 수는 없지만 미리 알아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공유 왔어요가 유용한 공감과 치유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언제 위